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어 언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댓글을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30대 여자분들은 결혼 시장에서 20대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이 괜찮은 남자라고 말하는 키가 큰 상위 능력 훈남은 20대에서 40대 여자들이 모두 노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자가 결혼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사항은 출산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연애만 하지 결혼을 해서 평생 이룬 부를 여자 먹여 살리는 데 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여자 35살부터 노산이고 연애 기간을 생각하면 30대 초중반이 마지노선입니다. 30대에 결혼한 지인들 시험관으로 몇 년을 고생하다가 겨우 쌍둥이 낳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자가 피곤하게 밀당을 한다? 20대도 나 좋다는 사람 많은데 굳이 30대 여자를 만날까요? 결혼하고 싶으면 목적에 맞게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짧지만 굉장히 팩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와 매칭되는 기사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최근 10년간 선천성 이상아 출생률 300% 증가 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출생아 10,000명당 그 선천성 이상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9년에는 출생아 1만 명당 이상아는 516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1,538명에 달했다.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미숙아도 마찬가지였다. 출생아 1만 명당 미숙아 출생 비율을 환산하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동안 160%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비율도 늘어났다. 2019년에는 분만 1만 건당 다태아 출산 건수가 140건이었는데 계속 증가해서 2019년에는 210건을 기록했다. 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저체중과 조기 분만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거를 발표한 그 의원의 멘트가 선천성 이상아와 미숙아, 다태아 출생률이 증가하는 사유를 분석하고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모자 보건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복지를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게 2019년 기사이긴 한데요.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난 이유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일단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초산 시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 초산인데도 이미 노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요즘에 대부분 많아지고 있고요. 제 주변에도 30대 중반, 후반, 40대에 첫 아이를 낳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이 태어나는 아이들의 어떤 상태도 달라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내 나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20대던 30대던 40대던 그냥 나 자신에 대해서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런 나의 나이를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 밖에는 그 해답이 없지만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싶은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를 봤을 때 여자의 절대적인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다 했을 때는 그 여자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제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자기와 또래인 남자를 그 결혼 상대자로 원하는데 정작 또래인 남자 입장에서는 또래 여자를 만나는 거는 최선책이 아니고 그 최선책이 안 됐을 때 차선책이거나 아예 그 차선책을 선택할 바에는 나는 혼자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물론 남자도 나이가 들수록 정자의 질이 떨어져서 그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 실제로 뭐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남자 쪽에 어떤 정자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도 저도 주변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성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나이 기준으로 여자 33살이 결혼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33살에 결혼을 해도 33살에 임신 출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빨라도 34살, 35살에 첫 출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간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33살을 넘어버리면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혼 남자들이 봤을 때 정말 노산으로 포함이 되어버리는 그런 여자로 기본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다들 이제 짝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몇 년 전, 더 어렸을 때보다는 여자 입장에서는 그 난이도가 2배, 3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내가 뭐 아무리 예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거랑 별개로. 플러스 여자가 나이가 들수록 그 여자가 만나게 되는 바라는 남자도 나이가 더 든 남자인 거잖아요. 남자도 나이가 들수록 30대 초반, 중반, 후반, 40대 이렇게 갈수록 사실 성욕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볼 때 냉정하게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더 보는 시선이 생긴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정말 좋은 동반자인가, 좋은 친구인가, 이 관점에서 여성분을 바라봤을 때 거기서 만약에 합격이 충분히 되는 여성분이라고 하면 또 그런 여성분들은 나름대로 늦어도 짝을 잘 찾아서 결혼을 하세요. 제 주변에도 뭐 30대 후반, 40대 여자분들도 사람 자체가 정말 성품이나 그런 게 괜찮은 분들은 또 그 나이에 맞춰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성욕이 떨어진 남자가 대부분 여자분들을 봤을 때는 좋은 친구로 보이지가 않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이 계속 남자한테 뭐 콧대 높게 아니면 밀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노처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평가나 시선이 또 나오는 거고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 나이만으로 입구 컷 당하는 거는 굉장히 불쾌하고 솔직히 속상한 경험이긴 하죠. 그렇지만 짝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보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있는 그 위치를 인정하지 않고 옛날의 나를 기준으로 남자를 찾거나 내가 여자니까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성향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33살 넘어가면 결혼의 가능성이 뭐 거의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여자 결혼 33살이 마지노선인 이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